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 금액을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서 각종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지금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쪽에 계신 분, 네. 자켓 입고 계신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자께서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을 해주셨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고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를 또 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이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이런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이런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의 또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국가는, 이 정부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 세대, 아직 충분한 그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주거 아주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거 복지 정책 차원의 그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그 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그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주택 자금에 대한 그 대출 금융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두 가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은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좀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그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을 굉장히 그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그 이런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 그 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그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좀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은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그 임차인에게 그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그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그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한 1000세대 이상의 그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달 전부터 이 법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그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원희룡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워낙 대통령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부지런히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참 돈까지 모으시는데 참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70만 원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한 50만 호를 그 시세보다 한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에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LTV를 갖다 50%까지 하는 거는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가격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택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은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